제12화 새 식구와 암살자. 동물 실험실 건물은 아마도 처음엔 연구소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후 실험동물들이 많아지자 한 곳에 모으기 위해 개축을 한 것이 분명했다. 역사와 스토리가 많은 건물은 그 안에 의외의 공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한선은 하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문적인 요리사 같았다. 도저히 쥐똥냄새 가득한 동물 실험실 건물 안에 존재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주방의 포스였다. 아무리 깨끗한 주방도 음식물 찌꺼기쯤은 싱크대 사이에 끼어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물방울도 조심스럽게 떨어져 있었다. 하필은 어제 불려놓은 쌀과 콩으로 밥을 짓고 쌀뜨물로 된장국을 끓였다. 국물용 멸치를 머리와 내장은 버리고 바싹 말린 후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들고 천일염과 섞어 간을 맞췄다. 하필의 하얀 가운 때문에 한선은 그 동작도 마치 실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필은 석희가 윤설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답이 궁금했지만 윤설은 한선과 하필을 내보냈다. 하필은 그럴 때마다 조금씩 상실감을 느꼈다. 특히 이 연구소는 보안과 비밀이 많았다. 하필은 항상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나 비밀 유지보다는 연구원들이 자신들과 레벨을 구분짓기 위해 그런다는 것을 알았다. 하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 안 날 정도로 칼에 베이는 느낌이었다. 김상규 박사는 그때마다 그런 하필을 다독이며 하필에게 계속 공부를 하라고 했다. 김상규 박사는 하필의 학교를 알아봐줬다. 하필은 김상규 박사만 아는 학사 학위를 2개나 땄다. 생물학과 화학. 하필은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며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다. 바이러스는 유독 하필에게 재밌는 과목이었다. 고분자 덩어리에 불과한 바이러스가 시스템이 완벽한 세포라는 커다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세포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자신과 똑같은 녀석들을 공장 안에 있는 재료들로 가득 만들어 공장 밖으로 나온다. 공장은 망가지거나 부서진다. 하필은 문득 자신이 바이러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증식을 안 하고 동물 실험실에 파묻혀 활성화되기를 영원히 포기한 존재.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이 프로젝트에 나의 능력을 담아달라고 접근했어요. 석희는 계속하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윤설은 말을 꾸며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스스로 고통스러운 부분 때문인 듯 인상을 찡그렸다. 아주 간단했어요. 이미 설계된 인공 바이러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쪽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참여하지 않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 프로젝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석희는 윤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면요, 뭐가 장 박사님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까? 윤설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숨은 그림을 찾았어요, 제가. 그 바이러스에.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부작용은 비싼 약을 먹어야 치료가 가능해요. 그 말은? 네. 팬데믹은 막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비싼 약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윤설은 고민했다. 그 숨은 그림을 원래대로 바꿔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마치 코라콜카로 돼 있는 문장을 코카콜라로 바꾼 거죠. 윤설은 그 2 샘플을 모두 테스트했다고 했다. 그리고 결과는 2 샘플이 같게 나왔다. 그리고 윤설은 그 데이터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보냈고 누군가 윤설의 행동에 화가 난 것이었다.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종의 세력들에게 모함을 받은 게 분명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걸 알아보라고 한 거죠? 석희는 윤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정원 내부는 워낙 그물망처럼 꼬여있는 조직이라 명령의 껍데기만을 알 뿐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석희에게 이걸 알아오라고 한 사람은 어떤 의도로, 심지어 자신을 스나이퍼로 위장시켜 현장에 침투시킬 정도로 급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석희는 지금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묶여버린 것만은 분명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 석희는 일단 유튜브를 통해 내부 상황이 알려진 만큼 생존을 위협할 누군가가 곧 들이닥칠 거라고 확신했다. 하필은 설거지를 끝내고 동물실로 들어갔다. 비록 연구소는 셧다운됐지만 실험은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총 5개의 실험이 2,000마리의 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다. 하필은 일단 그들에게 물과 사료를 줌으로써 실험을 이어갔다. 모든 동물들은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자신에게 밥을 주는 상대를 기억한다. 쥐들도 마찬가지다. 하필이 실험실로 들어오자 그들은 미세하게 달라졌다.
마치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 같은 동요가 일었다. 하필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안정시켰다. 밥 먹자, 얘들아. 곳곳에서 열차들이 탈선해 있었다. 차들도 교차로에 박살난 채 뒹굴고 있었고 저 멀리 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인터넷 포탈 뉴스는 엉망이 돼 있었다. 몇몇 언론사는 철자법이 틀린 헤드라인을 그대로 실었다. 창우는 어렵지 않게 한국땅을 밟았다. 특히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활주로를 비롯한 공항 청사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퍼지는 순간 가장 긴장하는 곳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일 것이다. 공항은 당연히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을 완벽한 국경 봉쇄로 막았다. 정말 막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창우는 평양에서 DMZ 근처까지 2004년식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텅 빈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달렸다. 그리고 DMZ를 여유 있게 통과해 접선 장소에 누군가 갖다 놓은 야마하 테네레 700 오토바이크로 문산과 파주를 거쳐 서울로 입성했다. 의정부부터는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해 이면도로를 질주했다. 국지적인 폭동과 곳곳의 화재 현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직 도시의 외관은 심하게 망가지지 않았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오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났다. 시신을 태우는 게 분명했다. 누군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아직은 사회 시스템이 미약하게나마 작동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부산과 제주도에 임시 정부 종합청사를 만들었다. 국회는 부산시 시의원 대회의실에서 만들어졌다. 충청권과 전라권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집단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창우는 위성 GPS 단말기로 화성생물연구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봤다. 12km. 바로 앞이군.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프랭카드 뒷면에 빨간색 라카로 쓴 글씨를 보며 태우는 당혹스러웠다. 태우는 괜히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다. 저놈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저 녀석은 장 박사가 수제 백신을 만드는 동안 잠깐 본 게 전부인데 죽이면 죽이라지. 그래도 현직 경찰로서 누군가 인질로 잡혀있는 것을 보고 갈등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태우는 일단 관망하며 지켜보기로 했다. 저쪽 의료원 패거리들도 웅성거리며 리액션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였다. 다만 군복을 입은 놈이 그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게 보였다. 태우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가족을 데리고 여길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약탈자들은 정준의 얼굴을 심하게 망가뜨려 놓았다. 하필과 석희는 윤설과 한선 그리고 하필의 엄마를 일단 안전한 실험실 안쪽으로 대피시켜놨다. 동물 실험실도 바이오 하자드 레벨 3에 해당하는 소위 던전이라고 할 만한 실험실이 있었다. 석희는 망원경으로 정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눈 쪽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대로 두면 실명합니다. 하필은 그들을 멍하게 바라봤다. 잠시 후 하필은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어딘가로 갔다. 어디 가게요? 라면 가지러요. 석희는 정말 하필의 어법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석희는 하필이 뭘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다. 뭐야 저건? 정준의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정준은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봤다. 흐릿한 시야에 흰 가운을 입은 덩치가 카트를 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하필이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하얀 부지포로 만든 깃발도 들고 있었다. 정준 뒤에 있는 약탈자들이 하필을 발견하고 정준 쪽으로 다가왔다. 당신 뭐야? 이쪽 책임자야? 문신을 보여주려고 팔뚝을 거둔 약탈자 쪽 대장이 나서서 하필에게 시비를 걸었다. 식량이 될 만한 거는 라면 한 박스, 쌀 10kg 여기서 조금 먹었고 또 고추장이랑 된장 그리고 아이씨 장난해? 우리가 지금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 줄 알아? 하필은 담배를 피고 싶었지만 준비해온 대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난 저쪽 작은 건물에서 왔어요. 이 남자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요. 그리고 여기 두 큰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든지 상관 안 합니다. 하필은 저쪽에서 얘기하려는 걸 손으로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병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용 장총이랑 경찰 권총이랑 탄약도 많고 여기 다 죽습니다. 잘못 덤비면. 문신 팔뚝은 총이라는 말에 움찔했다. 우리 다 알고 왔어. 여기서 백신을 만든다는 거. 백신만 주면 우린 조용히 돌아간다. 라면 같은 건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문신 팔뚝은 하필의 대화법에 짜증나기 시작했다. 백신을 달라고 백신.
그 여자가 주워 놓던 거 그거 내놔. 그 여자 어딨어? 하필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백신을 못 만드는 상황을 이 팔뚝문신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지금 당장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그 여자더러 와서 설명하라 그래. 파전 만드는데 기름이랑 파는 있는데 밀가루랑 부탄가스가 없어요. 구하려면 다른 연구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파전을 더 먹을 사람이 지금 막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뚝문신은 점점 하필의 말을 이해하는 자신에게도 짜증이 났다. 그럼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네. 좋아 그럼. 하필은 빠르게 말을 끊었다. 지금 당신들 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에. 항원 검사를 해서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해요. 밥도 먹어야 하고. 밥과 항원 검사, 소독된 방과 치료. 그런데 안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바이러스 멸균 소독은 지금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업체를 운영해요. 애니멀 레크린. 지하에 가시면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맞았지만 빨리 눈을 치료하면 소독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새끼 대체 저놈한테 뭐라는 거야? 어이, 진호. 저 새끼 허벅지에 한 발 매길 수 있어? 주성우는 어느새 진호가 입고 있던 군복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전혀 체계바라 같지 않았다. 신진호는 조준경으로 하필과 팔뚝문신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팔뚝문신은 자기 쪽 사람들을 모아 뭔가를 얘기했다. 석희는 정준을 업고 실험실로 들어섰다. 윤설과 한선은 소독약과 연고를 준비했다. 규원이 그 옆에서 핸드폰 동영상을 찍으려고 앱을 실행시켰다. 그 순간 윤설이 규원의 얼굴에 풀스윙으로 싸대기를 날렸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 자식아. 규원은 옆으로 쓰러진 채 자기 뺨을 만지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하필은 규원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켰다. 따라와. 청년은 나랑 일 좀 하자.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연구소와 의료원 지붕 쪽으로 헬기 2대가 빠르게 접근했다. 그리고 의료원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장갑차와 탱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진 몰라도 한참 윗대가리 중에 한 명이 한국 정부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분명해. 창우는 연구소 옥상에서 군병력이 몰려오는 것을 보며 윤설이 만든 정직한 바이러스 유전자 코드를 찾아 윤설과 함께 깨끗하게 제거하고 빨리 이곳을 떠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